또 진행하시다 조금 힘드시고 한번 쉬었다 해도 되거든요. 그냥. 예. 아니 딱 2시간 하나요? 아니요, 이제 끝날 때까지 합니다. 내가 말을 많이 안 하면 빨리 끝나겠네. 기차는 몇 시, 밤에 좀 내려가야 돼. 예, 기차는 늦게 해놨습니다. 저희가. 몇 시에 기차? 7시 반. 7시 반이면 시간 뭐 충분합니다. 시간 충분하면 안 되지, 바빠야 그리고 하시다 좀 힘드시면 좀 쉬었다 하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이제 좀 쉬었다가 또 진행하고 뭐 예. 그런 식으로 일단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어스님 준비. 근데 그게 이제 하시다 기회가 안 나시면 잠깐 보고 하셔도 되고 그렇게. 아니, 보고 보는 것도 이걸 내가 이승순을 하실 거죠? 예. 아니, 이거 좀 틀린 게 있고, 그런 예, 그러니까 제가 저희들이 우리가 자료를 예. 이제 뭐 인터넷이라든가 책을 예, 하다가 예, 가지고, 예. 예, 그런 부분은 좀 말씀해 주시면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오늘 시작하다 오늘 그렇게 귀한 시간이 굉장히 고맙습니다. 아니, 귀한 시간 괜찮아요. 예. 저도 우리 구슬의 어떤 편을 위해 가지고 일단 이제 우리 회장님 구슬자로 하고 저희들 연담자, 우리 창업자, 정규현 창업자 이런 식으로 용어를 좀 정리해 가지고 예. 이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먼저 우리 이 구슬자의 생년월일 그것도 좀 정확히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932년 2월 25일에 예. 32년. 예. 아, 예. 그럼 이 구슬자 유년 시절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런 가족 관계라든가 고향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 그 뭐, 유년시라는 게 그래요. 제가 고향은 그 지금 부산의 사상입니다. 예. 부산의 사상이고, 우리 그 아버지가 그 철도 공무원을 했어요. 예. 옛날에 그 해방 전부터 예. 해가지고 그 일본서 이와구라 철도학교를 나오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게 연고가 돼가지고 평생을 철도에서 했는데 그 아버지가 이제 철도니까 그 객기 생활을 해야 됩니다. 예. 그 나는 그 우리 집에서 맹세기 장남으로 태어났는데 예. 그 고향 사상에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내 어릴 때는 나를 기려줬어요. 왜냐, 원래 이제 어릴 때는 아버지 어머니 있다가 학교 들어갈 때, 소학교 들어갈 때부터는 내가 객지를 못 따라다니고 이제 할머니한테 맡기고 그분들이 이제 나가 있어야 되고 하니까 학교 때문에. 예. 그래서 이제 소학교는 그 사상 국민학교에 다녔고요. 지금 사상은 아시는지 모르지만 나는 사실 실향민이라고요. 그 이제 공업지대가 돼가지고 옛날에 우리 있던 집안 산소까지 다 없어져 버렸어요. 사상에. 예, 그 사상의 개법동이라는 데가 그 사상의 중심입니다. 개법동. 예. 공장들도 거기 있었고. 예. 그 사상에 그때 공장이라고는 신발 공장 정도밖에 없었어요. 했고 지금은 뭐 그게 나이키를 하더만. 그래 거기를 이제 옛날에 지금 부산시지 지금은 부산시 사상군데 옛날에 우리 이럴 때는 거기 동래군에 속했어요. 아, 동래군. 동래군 사상면이 돼가지고 이제 부산시에서 좀 변두리입니다. 그러니까 변두리고 나도 이제 처음에 중학교 다닐 때는 사상에서 기자통학을 했어요. 그 기자통하면 이제 사상에서 부산진에서 내려가지고 이제 범일동에서 우리가 대연동에 부산공업만 끼고 있었는데 거기를 이제 그러니까 한 대연동에서 들어가려면 한 30분, 40분 정도 범일동에서 대연동 들어가려면 한 3, 40분 걸려요. 그렇게 통학을 했어요. 했는데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이제 그 내뿐 아니고 밑에 동생들도 이제 그 어린 동생들은 아버지 어머니도 있고 이제 내하고 그 내 밑에 동생이 하나 더 있었어요. 있어야 되는데 그 중에도 내 밑에 동생하고 둘이는 할머니가 그때 좀 보살펴 줬어요. 그래 할아버지 할머니는 원래 이제 고향이 사상이니까 그때는 농토들이 좀 있었어요 사상에. 큰 농토는 아니지만 이제 본인이 묵을 정도로 조그만하게 그냥
뭐 얼마나 되는지 뭐 나중에 다 팔아버렸지만 좀 가지고 이렇게 농사를 지어가지고 좀 짓고 그러고 이제 그 아버지 월급 보내주는 거라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이제 일제시대 같으면 이게 넉넉하진 않지만 또 그렇다고 뭐 이렇게 남한테 선물 이런 행편은 아니고 그때 중간 정도로 살아간 것 같아요. 또 내 느낌도 그렇고 지금 봐도 그런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랬는데 뭐 여기 보니까 뭐 학교 시대에 뭐 이 많은 사람들 그 들어봐야 그렇고 내가 하나 특이한 것은 내가 그 사상 국민학교를 졸업을 하고 그게 일제시대입니다. 일제시대 사상 국민학교를 졸업하고 그러고 부산공업학교에 진학을 하게 되는데 그때 그 부산공업학교라는 것은 일본이 그 소위 그 2차 대전 막바지 일본이 그냥 내가 들어갈 때가 해방 2년 전이었었어요. 예, 그러니까 뭐, 그, 군수 물자로, 녹그릇 같은 거 뭐, 철부지 전부 다 그냥, 거다가고 그럴 때입니다. 그러니까 사람 뽑는 것도 상업학교 없애고, 그 다음에 중학교 뒤로 미리 뿌리고, 전부 공업학교 우선을 했어요. 그게 부산공업학교라는 건 나중에 입학해 보니까 일본 사람하고 한국 사람 반반이에요. 예, 클래스에. 그러니까 이제 일본 학교죠. 그러니까 그 부산공업이라는데 고전에 이제 직업학교가 있었어요. 직업학교가 이제 나중에 공업학교 됐는데 우리 들어갈 때 이제 공업학교예요. 예. 그러니까 가지고 그 학교 선택이 나는 사실 그 우리 부산이고 동네 군이기 때문에 뭐, 그때 울산이 알겠지만, 동네 중학교가 우리 귀에 익었어요. 뭐 다른 중학교는 우리가 잘 모르고, 동네 중학교는 우리가 있고, 또 우리 집안에서 다 동네 중학교 가고, 그래서 나는 어린이 이제 학교 졸업하고 그냥 동네 중학교 가는 거지, 뭐 내가 무슨, 뭐 커서 무슨 뭐 큰 기술자가 되겠다든지, 뭐 장군이 되겠다든지, 뭐 그런 꿈이라는 것은 솔직히 말해가 나는 그런 걸 별로 못 느끼고 특히 이제 아버지가 객지에서 살면서 나는 방학 때밖에 못 만나거든요. 내가 이제 방학 때 거기 가면 이제 갈 때 좋아서 울고 또 올 때는 거기서 아버지가 어머니 잘해주니까 거기 있다가 이제 오기 싫어가지고 또 안 오려고 울고 그렇지만 1년에 2번 아닙니까 그때 이제 겨울 여름 그때 그 방학 때 다니면서 그냥 보냈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부산공업학교 가게 된 것도 그래서 나는 이렇게 이제 어차피 동해지 중학교 가는 걸로 했는데 나도 몰랐어요. 입학 원서로 내라고 학교에서 명절떡 주는데 교장선생 도장이 다 찍힌 거예요. 나는 보니까 부산공업학교 지명이 돼 있어요. 그래 한번 보니까 그때 그 소학교에서 위에서 나중에 들으니까 위에서 10번은 도지사 명령으로 공업학교 의무적으로 보내라 그래 대통령이에요. 그래가지고 내 뜻하고 남관계 나한테 물어봐도 별 그 선택은 솔직히 말해서 없었어요. 그냥 뭐 동네 중학교가 집안에서 다니고 또 우리 그 부산사에 동네 중학교 대나 알려지고 또 내가 아는 학교고 그것밖에 없으니까 그냥 간다 그랬는데 또 부산공업 가라니까 또 별로 반감도 없었어요. 학교에서 시켜난 거니까 가는 거다 그래 생각하고 그리 부산공업학교 들어가고 이제 과선택도 그래요. 과선택도 선생님이 일본 선생님이었었는데 그 전기과가 앞으로 좋을 거라고 그러면서 전기과를 선생님이 보냈어요. 선생님 시키더라도 아버지도 집에 같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냥 내가 담임 선생님하고 둘이 일어나니까 결국은 담임 선생님 시키대로 다 한 거죠. 전기과 가면 전기과 가겠다더라고. 그래서 부산공업학교 전기과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내가 그때 부산공업학교 들어가서 2학년 때까지 학도동문이 많았습니다. 부산에 고사부 진지 하는데 학교 방학 없었어요. 방학 때마다 그 고사부 진지 공사에 가고 부산 방지 공장 불나가지고 그 처리하고 뭐 그런 거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또 영동 쪽에
그 항망시설 하는 데도 동원되고 해가지고 그래 그다음에 이제 공업학교니까 이 공장에서 조금 실속 겸해가지고 조그마한 무슨 저 구수품 같은 거 뭐 물건도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지만 일단 하라 그래서 그런 거 조금 선반 가까워보고 만져보고 그랬죠. 그래가지고 하는데 그 여름 방학에 부산 고사부 진지에서 고사부 그 진지 구축하는데 헛갖다 나르고 있는데 작업 중지하고 좀 학교로 들으라 그래서 그래서 학교에 갔더니 이제 낮에 12시에 일본 천황이 이제 그 항복했다고 패전선언을 했어요. 예. 그 라디오를 틀어놓고 그때 뭐 옛날 라디오 소리 갱갱하고 똑똑지도 않았고 거기다가 그 중계방송하는 거니까 그러나 뭐 확실한 건 이제 전쟁이 짙다는 거. 그러니까 뭐 그 선생들이 대부분 일본 선생이고 우리도 그때 일본 사람 뭐 거의 다 됐다시피 했어요. 뭐 학교수 일본말 못하라 그러고 한국말 못 쓰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뭐 같이 이제 뭣도 모르고 같이 울고 뭐 사실 해방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일본 사람이 보니까 같이 울고 그 나라가 졌다니까 큰일 났다고 울고 그랬어요. 그래 이제 해방 맞이했고 그래가지고 이제 뭐 학교는 그때 뭐 좀 그랬어요. 해방되고 1, 2년은 어느 학교마다 그냥 결석해가지고 우선 선생들이 일본 선생들이 이제 다 일본 갔잖아요. 일본 돌아가고 그다음 이제 한국 사람들이 그 선생들이 맞아서 들어오게 되고 학생들도 확 그냥 분위기가 확 달라지니까 용 들떠가지고 그냥 그냥 공부가 안 됐어요 사실. 그 해방 직후에는. 그리고 또 이제 정치적으로는 또 이제 또 뭐 시끌이 할 때 아닙니까? 그때 뭐 그 신탁 통지도 하고 뭐 해가지고 데모하고 해야 될 때가. 네. 그런데 그런 건 안 했지만 그래 이제 해방 맞이했고 그다음에 6.25 동란 나고는 뭐 내가 부산이 고향이기 때문에 그때 아버지가 영주에 그 역장을 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식구들이 다 이제 부산으로 내려왔어요. 그래서 이제 뭐 6.25 때야 뭐 별로 얘기하고 싶지도 않고 다 같은 뭐 고생인데 단 이제 우리는 뭐 그때 집이 있었으니까 그래도 피난 나온 사람들하고는 뭐 천지 차이죠. 뭐 그러니까 고생은 됐지만 다른 난민들에 비하면 그렇게 고생도 안 됐고 그다음에 군관계도 그때는 이제 우리가 학교 졸업하자마자인데 일부는 나중에 이제 많이 갔어요. 소모부 소대장이라 그래가 일주일 동안 전투 훈련 받고 바로 일선에 가가지고 그 친구들 많이 죽었어요. 동생들이. 나는 그때 어떻게 됐는지 군에는 안 간 건지 못 가고 말았고. 그래가지고 이제 제대했고 대학교도 뭐 그래. 대학교도 뭐 내가 여자대학교 전기과를 나왔어요. 그러니까 대학교 가는 것도 공업학교 전기과 나왔으니까 그 대학교도 당연히 전기과다. 그래가 또 전기과에 갔고 그래 뭐 대학교이고 소학교이고 추억이 다 아주 조그만하게 다 있지 별 것도 있고 하지만 그런 거 뭐 여기서 그렇게 할 건 아니고 뭐 평범한 사람들이 학교 다니듯이 그렇게까지 끝났어요. 학교는. 네. 그러면 지금 우리가 구술자로 살아온 시대는 우리 현대에서 굉장히 힘들었고 격동의 시기였다는 거. 6.25부터 해가지고 뭐 그렇죠. 4.19, 5.16 뭐 이런 거를 거치면서 살아오셨는데 그런 시대에 대한 어떤 소감은 좀 어떻습니까? 시대가 그래요. 뭐 내하고 간여를 시키자면 나중에 나오겠지만 내가 현대건설에 60년도에 들어갔는데 60년 3월 7일 날 정확히 들어갔어요. 3월 7일 날 현대건설에 들어갔는데 그해 4.19가 났어요. 4월 달에. 그래서 그때 현대건설 사무실이 사마빌딩이라 그래가지고 미소파 건너편에 정확히 얘기하면 지금 조선호텔 주차장입니다. 거기가 사마빌딩이라는데 현대건설이 내가 알기로는 2층 정도 빌리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건물이 아마 5층이 될 거예요. 근데
거기 우리 있을 때가 그 명동 한복판이 돼가지고 네. 우리는 뭣도 모르지만 그때 뭐 그 데모가 뭐 그 4.19 때는 굉장히 그 데모가 심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한때 명예회장실이고 딱 명동에서 그 남대문으로 그 큰 도로를 이렇게 접하고 있었는데 거기도 그 총알이 날라와가지고 그 총알이 100개 있어요. 창으로 총알이 들어왔어요. 네. 물론 100개 빼셨어요. 명예회장 그때 방에 있었어요. 계셨는데 100개 빼셨어요. 예. 그때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그 내가 알기로 듣기로는 방에 계셨다고 들었어요. 네. 그때 우리가 뭐 막 회사 막 들어가가 심리 상황 때니까 그냥 말만 들었지 네. 내가 보지는 못하고 또 명예장 감히 만나고서 뭐 괜찮으냐 물어볼 수 없는 네. 우리는 이제 막 들어가서 2달도 안 됐으니까. 그랬고 또 그 다음 해가 되니까 5.16이 됐어요. 네. 그래 또 그 자리에서 또 이제 얘이 그 다음에는 이제 데모는 아닌데 그때 군인들 주둔해가 들어오는 뭐, 이거 구경을 참 잘했습니다. 경단기에 데모하고 군인들 진입하는 것하고, 그랬고, 그 다음에 그 시대도 뭐, 우리라고 뭐, 이제, 물론 회사하고의 관계는 나중에 내가 얘기하겠지만, 회사로서는 뭐, 정말 이 대격변 시대였었죠. 예. 대변화. 특히 이제 우리 명예자 같은 사람들은 뭐, 부정축제다 뭐이다 해가지고, 뭐 참 고통 많이 당했어요. 하고 예. 또 우리는 기술자이기 때문에 그래도 뭐 그때 신입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몰랐지만 이제 많이 당한 게 이제 물론 이제 우리 그 명예장님을 비롯해 가지고 그 격리부에 있는 사람들, 예. 관리직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많이 분리 다니고 이제 애를 먹었죠. 가보면 다 뻔한 걸 가지고 그냥 예. 그렇게 그냥 그 사람을 못 살게 했나 봅니다. 그리고 아주 그냥 고역도 많이 당하고 그랬어요. 그때. 예. 그래가지고 뭐 그건 핸드폰 아니고 그때 좀 큰 회사는 다 그랬습니다. 그래가 뭐 그때 우리도 그래가지고 그냥 넘어갔지요. 그래가지고 그 2년 3년 그때가 이제 현대로서도 나중에 보니까 그때 이제 막 크기 시작할 때 예. 그 전에 그 자동차 공장 뭐 하다가 그때인가 봅니다. 예. 보니까 상당히 많던데 내가 이거 다 그렇게 안 넘어가면 몇 시간 걸리니까. 예. 그럼 지금 우리가 이제 구술자에 대한 그 개인 질문입니다. 혹시 구술자님 같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난 이것만큼 지키면 살아왔다 좌우명 같은 게 있습니까? 아니 나 솔직히 말해서 좌우명 같은 거 없어요. 네. 없고 뭐 우리 이제 친구들 가르쳐 그랬었는데 뭐 아호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예. 뭐 그 아호라는 것도 그런 것도 나는 없고 그러고 또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 좌우명이 사람 살아나가는데 한 개 자기 신조지. 예. 그게 뭐 사실 그 좌우명을 받으려면 인생 자체가 좌우명 속에서 사는 것 아닙니까? 나는 지금이 그래서 가끔 이런 거를 옛날에 회사에 있을 때도 이런 질문을 여러 번 밖에서 받고 하는데 나는 처음부터 좌우명 없고 좌우명 가질 생각도 없고 사는 것 자체가 좌우명이다 그랬고 굳이 그 중에서도 그냥 그도 뭐 하나 짚으라고 그러면 내가 하나는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뭐 어렵게 한자로 얘기하면 신이라 그럴까요? 신용하고 의리라는 거. 그 나는 정말 이 작은 약속하고 큰 약속 구별을 안 합니다. 약속해가지고 어기는 건 옛날에 명예회장이 나오라 가라 그러면 그거 하나 가지고 시간 그몇 분 안에 견뎌 사람 다 그럴 거예요. 그 외에는 내가 뭐 약속 작은 거니까 큰 약속에 간다든지 이거는 내가 예관계고 이거는 노는 거니까 이리 간다든지 물론 있을 수도 있지만 아마 몇 개 없어요. 그렇게 지금도 그렇게 살아요. 지금은 이제 겁나는 사람이 없어요. 옛날에는 밥 먹다가 명예회장 하면 먹다 숟가락 놓고 그냥 그것도 못 걸어가요. 막 버스 안에서 뛰는 기분으로 가야지 마음이 내있거든요. 그 이제 회사 그만두고 나니까 그거 하나 없으니까 그 한참은 그게 습관이 돼가지고 그냥 전화소리 없나도 그냥 뻘떡 일어나가지고 이제 자다가도 꿈에 그냥 내가 나가는 그런 게 나왔는데 그거 없으니까 지금은 뭐 약속 크게 깰 일도 없고 또 많지도 않고 그렇지만
또 한쪽으로는 작은 약속은 참 많습니다만은데 이 사회생활이라는 건 안 그렇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거 하나는 조심하고 살아요. 예. 그럼 지금까지 꾸준히 하고 있는 뭐 취미 활동 같은 거 있습니까? 취미는 취미라기보다가 내가 그 1969년도에 그 회사에서 있으면서 그 골프를 배웠어요. 예. 그때 지금같이 뭐 골프 연습장 여러 개 있는 데도 아니고 마침 그 현대건설 바로 옆에 당구장 2층에다가 그 골프 연습장을 조그만하게 낸 게 있어가지고 그게 인연이 돼가지고 그 골프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그래도 좀 젊을 때 한 40대 후반, 50대 초반까지는 참 일이 바쁘고 골프 칠 시간은 없지만 가끔 한 번씩 하더라도 그 괜찮게 따라다녔어요. 따라다녔는데 요즘은 뭐 나가기 창피하지만 그래도 그냥 그거 하나는 지금까지 계속을 하고 있으니까 벌써 그러니까 70, 80, 90, 한 40년 넘었네요. 40년 넘게 골프를 하고 있고 그러면 잘하겠네 그러는데 옛날에도 잘하지는 못했고 그냥 창피 안 할 정도로 따라다녔는데 요즘은 창피하지만 이제 나이 많다고 이게 감안을 해줘서 겁먹고 따라다니까 그 지금 골프는 하고 있어요. 예. 예, 하고 있고 그다음 이제 내가 그 84년도에 엘리베이터에 갔는데 그전에는 이제 울산에 있고 현장에 못 됐는데 그 85년도 엘리베이터 갔구나. 네. 그러니까 고무렵부터 해가지고 내가 그 운동을 시작을 했어요. 해가지고 울산도는 울산도 그때 체육관이 있었어요. 네. 있었고 서울은 바로 우리 집 뒤에고 지금 그 디스카도 못하지만 바로 여기 이웃입니다. 네. 운동에. 거기 이제 호텔에 가 있어가지고 퇴근하고 오면 이제 보통 8시쯤 돼요. 그것도 매일은 못하고 그냥 아침 새벽에 보통 6시 반, 6시에 나가요. 예. 겨울에 우리 나가면요. 우리 아침 회의, 그 간부회의 현대건설이 예. 아침 8시에 하는데 겨울에 가면 아침 7시까지 깜깜하잖아요. 예. 그 서울시장 앞에 지나가면 서울시장 청소부밖에 길에 사람이 없었어요. 현대건설 직원들하고. 그래 나가니까 운동되나 마나 그럼 우리는 또 움직이는 게 하도 많아서니까 그 자체가 그 운동이고요. 그래서 그렇게 한 게 그러나 이제 그 다음에 조금 이제 시간이 나면서부터 해가지고 지금 거의 그것도 40년 가까이 다니는데 요 최근 한 20년 동안 회사 회사 그만두고 지금 내가 13년 되나? 네. 14년 되구나. 난 요즘은 또 주일에 3번을 꼭 갑니다. 그것도 매일은 못하고 3번 하고 그리고 골프 한번 치는 정도로 그렇게 유지하고 있어요. 아, 요즘도 건강히 그렇게 하고 계시네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내가 아주 온칙이 기식적 생활을 합니다. 내가 이 사무실도 96년 12월 28일 날 현대리베이터 종무식 하는 거 보고 고문지 그만두고 나도 여기 와가지고 이 사무실은 아니고 바로 옆에 딱 이사 왔지만 1월 3일 날 같이 여기 사무실 열어가지고 여기 나하고 운전사하고 둘이서 지금 이렇게 삽니다. 그러니까 기직 정리 생활 하려고. 아, 이 사무실을. 예. 그리고 남들이 뭐 하는데, 그냥 난 9시면 딱 집에 나와요. 그 집에 가까워가지고 9시 15분, 10분이면 저기 사무실 딱 와요. 오고 오후에 이제 운동하러 가는 날은 2시에 나가고, 운동하러 안 가는 날은 뭐 가끔 이제 바둑도 뜨고 해가지고 놀다가, 네. 안 가는 날은 또 그랬다가 노는 사람 있으면 한 4시까지 있고, 없으면 내가 3시 반에 뭐 그냥 집으로 들어가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규칙적인 생활을 하려고 내놓고 있어요. 휴식 생활 하려고 이제 이 사무실도 예, 일부러. 이것도 그래. 이것도 아무것도 하는 것도 없어요. 그저 인터넷도 저거 하나 재미 붙이고 그냥 뭐 책도 이제 눈이 나빠가지고 아빠 책 하나 끝내려면 일주일, 2주일 걸려요.
그래 보고 뭐 근데 요새 뭐 신문 보고 저렇게 있으면 하루는 금방 가요. 예. 그럼 낮에 이제 그 근처에 있는 친구들하고 밥 먹고 뭐 그렇게 지납니다. 예. 이게 정말 체육관 이몸 관리 때문에 여기 와 있어요. 예. 대단하십니다. 그럼 이제 우선 직장 생활에 대해서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기사를 신문 기사를 참조해 보니까 대학 졸업 처음으로 입사한 직장이 대한중석이라고 나와 있던데 예, 맞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럼 처음 대한중석에 대한중석에 예, 저 87년 1월 달부터 대한중석에 갔습니다. 예. 그때 87년? 87년에 예. 57년? 미안한데 57년. 예. 이제 대학교 졸업하고 다음에 57년 1월 달에 갔어요. 예. 그래가지고 거기도 이제 그때 이제 신입사원 채용해가지고 예. 예. 그때 우리가 1월 달에 갔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럼 중석에 가셨다가 가면 현대건설로 이제 옮겼었죠? 그렇지. 그렇죠. 중석이 있는데 예. 대한중석에서 3년 반을 있었어요. 예. 그 입사해가지고 그 이제 중석이 현장이 대구 달성에 있고 예. 그다음에 상동강산이 강원도 영월에 있어요. 예. 거기 있었죠. 그러니까 예. 우리는 이제 기술자들이니까 기술 사원으로 들어가가지고 그 중석에서 있었어요. 그럼 현대로 옮기신 계기는 어떤 계기죠? 현대에 오게 된 것은 그 내가 이제 이 강산에 가 보니까 그게 하는 일이 이제 처음에는 그 시설 유지 보수 우리 전기니까 예. 강산은 생산은 광산가하고 기계과 나온 사람들이 하더라고요. 우리 전기하는 사람은 거기는 못 들어가고 그 유지 보수하고 그다음에 이제 광산 기계들이 고장이 많이 나요. 특히 모달 예. 같은 거는 예. 고장이 많이 나고 그다음에 탄강이 지하 300m, 400m 밑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기 시설 같은 거, 그러니까 그런 한풍기 모달 이런 것들이 그다음에 이제 배전솔로가 안에 습기가 차니까 거기가 자꾸 이제 저런 사고가 생겨가지고 이 누전 사고가 생겨가지고 그런 거 그거 쳐다보고 있고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내가 그만두기 한 2년 전에는 거기 화학 공장이 생겼어요. 그 중석을 이제 광석을 큰 게 하다가 점점 줄이다가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미국에서 그 AID 착안해가지고 그래서 공장을 처리 공장을 지었어요. 일단 그 처리 공장 거치까지 수출하는 걸로. 그때 그 대한중석이 괜찮았어요. 네. 그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그 수출하는 기업이었었어요. 그 당구스텐 강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게 그때 쭉 하다가 요 얼마 전에까지 해도 도저히 제사하면서 문을 닫았는데 요새 이제 이게 국제 원자재 값이 막 오르니까 지금은 당구스텐을 지금 거기에서 채집을 하면 채광을 하면 수지가 맞대요. 그 다시 이제 외국 사람들이 그 아마 불화를 맞다가 들어와서 다시 강간을 한다 그러는데 이제 거기에서 있었는데 하늘 이제 번복되고 좀 답답했어요. 하고 마지막에 이제 화학공장 할 때는 한 1년 반을 주임이라 그래가지고 산교대하는데 공장 가동하는 교대주임이에요. 그러니까 뭐 아무것도 하는 거 없어요. 가가지고 계기판 보고 기록만 하지 뭐 새기게 고장날 것도 없고 자동으로 하는 거니까 되게 답답했어요. 그래 내가 그 상동강산에 있을 때 처음에 그 달성강산에 갔는데 딱 가서 그 합숙에 들어갔는데 합숙에 내하고 이렇게 루머메이트가 딴된 양반이 그 신입사원은 아니고 다른 사람도 신입사원끼리 있었는데 나는 어떻게 루머메이트가 내보다 한 10살 선배 되는데 이북에서 그 결혼회가 다 있는데 피난한 사람이 이제 올라배 온 사람이에요. 송은호 씨라고 해 변호사 해주고 나중에는 그 수원 판사도 있다가 수원 지방법원 원약으로 마지막으로 나와서 변호사 하다가 좀 빨리 죽었어요. 그 양반 죽어지고 10년이 넘는데 그 양반이 나하고 룸메이트인데 그 양반이 그때 아마 고시 공부를 하러 거기 조용하니까 와 있었는데 그 양반은 뭐 출근부 도장만 찍어놔놓고 책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참 대단한 양반이라 그랬는데 그러니까 내가 이제 한방에서 공부하는 양반 앞에서 내가 그냥
잠만 못 자고 하니까 나도 이제 뭐 책이라도 꺼내 가자 하니까 조금 있다가 먼저 잔다 그러고 자고 그랬는데 그 양반이 이제 그 바로 내가 달성강으로 따라서 산동강산 가을 무렵에 그 이제 그 사법고시가 합격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 양반이 이제 그 판사가 되기 전에 연수원 들어가기 전에 서울에서 법률사무소에 좀 나갔나 봐요. 좀 익히느라고. 예. 그때 엄기섭이라는 양반이 있었어요. 예. 그 민주당 국회의원인데 나중에 그 양반이 내 결혼 주례도 해주고 했는데 인연이 돼가지고 예. 그 양반 사무실에 드나들면서 이제 있는데 내가 그 양반한테 그랬어요. 그 양반 나보다 그 양반이 그랬어요. 나보고 당신이 전기값 공부해가지고 성질도 보니까 좀 얌전하고 이랬는데 이런데 매개 나겠느냐고 왜 빨리 서울로 가지 그러더라고요. 그래 내가 또 그러면 형님 어디 좋은 데 있으면 좀 얘기해 주시오 그랬어요. 그렇게 하고 전화로도 한 두 번 이제 안부도 전하고 내가 이제 서울 이제 시골에 서울 오면 또 내가 찾아가서 그 이제 판사 된다면서 만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밥도 좀 먹고 그랬어요. 그래서 친하게 지냈는데 그 하루는 그 양반이 이제 전화를 할 테니까 그 현대건설이라는 데서 이 사원 공채를 하는데 내가 신문을 돌려놨다고 그래서 내가 그걸 바로 보내줄 테니까 그걸 한번 응시해보라 그러니까 현대건설이라는 우리는 그때 뭐 몰랐어요. 네. 특히 우리는 뭐 이제 반감반매니까 밖의 세상 전혀 모르고 두옥기도 강산에 들어가 있으니까 세상 모르잖아요. 그랬는데 그랬더니 그 회사가 미군 공사를 많이 하고 있는데 요새 이 경량이 활발하고 지금 요 근간에 6대인지 5대 건설에 들어간 것 같아. 5대 건설회사에 들어간 것 같으니까 상당히 그 활기가 있더라. 이사 뺀다. 그래서 자기 생각에는 그 당신한테 맞을 것 같다. 또 가가 전기가를 뽑고 있다고. 그래서 보내라 그래가지고 봤더니 소고대요. 그것도 보고 형님이 얘기하는 대로. 그래서 이제 원서 갖다 냈더니 시험 치라 그래서 시험을 치러 갔어요. 공채로. 공채로. 물론 공채죠. 공채로 이제 가서 원서 받은 거, 원서도 그 형님이 받아 보내줬어요. 그래서 그때 원서나 딴 거 없어요. 거기 이제 이게 가서 내가 서면 되고 해가지고. 그래 시험장에 갔더니 한번 내가 기억을 못하는데 여기 소공동 어디 국민학교 같아요. 그 교실에서 우리가 시험을 본 것 같은데 내가 보기엔 한 100명 남기도 왔는데 나중에 들으니까 뭐 120명 왔다 그래요. 그래 결국은 이제 해가지고 6명이 합격이 됐어요. 그게 공채가. 공채가 이제 내가 보기에는 현대에서 이 공채를 하기 시작한 지가 그 전부터 했는데 보니까 얘기 들어보니까 일기가 박용옥 씨라고 얘기 들었는데 그 양반이 이제 사실은 이제 현대 나와가지고 우리는 이제 다른 데 갔지만 그 양반이 이제 현대로 바로 돌아왔어요. 그래가 그 양반이 그때 들을 때가 모양새가 아마 이게 우리 같이 시험 보고 했는지는 모르지만 그 양반이 아마 공채 일기라 그렇게 하고 공채 일기는 누구냐니까 홍기태 사장. 홍기태 씨가 일찍이 들어왔다가 그 다음에 도중에 학교 선생질 하느라고 나갔다가 다시 들어왔어요. 그래서 홍기태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하는 짓이고 하는 게 우리를 시험 봤다 그래서 그래서 이제 내가 내 나름대로 상기라 그래요. 상기라 그러는데 그래가 6명이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보니까 이제 내가 전기는 내 하나밖에 없고 기계는 그때 내가 없었던 것 같고 경리 가르치고 그래가지고 2사람이 있었고 그 다음에 토목이 둘이가 이제 임형택이라고 한라건설 사장하다 나온 사람인데 아마 여기도 응원할지 모르겠어요. 오래 있었어요. 그 양반 아직까지 여기 현대건설 마지막까지 현대건설 있다가 나왔어요. 나랑 같이 왔고 그 다음에 박인규라고 대구시청에 있는 양반이 왔고 그래서 6명 중에서 아마 박인규 씨하고 나하고가 그래서 이제 2-3년 경력상으로 된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에. 그래가지고 우리가 누군지 모르죠. 그래서 이제 입사하는 날 면접하러 가서도 뭐 서로가 누군지 모르기도 하고 나왔는데 그래가지고 입사하고 보니까 이제
이 인사를 하고 이래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6명이 들어왔더라고요. 그래, 그게 아마, 이제 뭐, 상기가 되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예. 그래 했고, 그 다음에 정주영 명예장을 이제 처음 본 게, 그 시험 때 면접하러 가가지고, 면접하러 하는데, 그때 상하빌딩 3층에, 내가 나중에 들어가보면 2층에 우리 기술부 방이 있고, 3층에 명예장이 계시는 것 같아요. 3층인지 4층인지 확실히 모르겠는데, 그 사장실이에요, 그때. 사장실 막 요만하더라고요. 요만하는데, 앉으셨는데, 중력한 둘이 앉고, 의자 하나 갖다 놓고, 하나씩 들으라 그랬어요. 길에 내가 갔더니, 이쪽 보시더니, 왜 대한중석에 갔던데, 그때 참 좋은 회사였었어요. 그 좋고 대우도 좋은데, 왜 옮기라 그러느냐, 우리, 이런 데로, 우리 같은 개인 회사 옮기라 그러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얘기를 했어요. 나는 몰랐는데, 내 행벌 되는 양반이 현대건설을 참 좋게 얘기를 해주더라고. 그리고 장려도 놓고 하니까 소개를 해줬고, 또 내가 그 형한테도 좀 그런 데가 있으면 소개를 해달라고 부탁을 했었었는데, 그래서 여기 나와보니까 건설회사가 그러고, 또 전기가를 뽑으니까 내 주과목이 전기니까, 이거 내일을 제대로 할 것 같아서, 저희 그 주인 행세에도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하나는 막 뛰어다니고 바깥에 나다니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그냥 아주 만족해서 웃더니 생각 잘했어 그러더라고요. 그럼 남자가 뛰어다녀야지, 뭐 똑같은 거 쳐다보고 앉아서, 근데 천만원이가 뭐 똑같은 거 쳐다보고 앉아서 생각 잘했었는데, 내 속으로 달려가더니 그냥 합격됐구나 생각했어요. 그렇게 좋아하더라고요. 그럼 뭘 쳐다보고 앉았는데 생각 잘했다. 그러더니 나가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속으로 내 심장에 직감이 오더라고요. 아, 나 합격이 됐나 보다 싶었어요. 그 아이나 다르게 합격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래 가서 합격을 하고 바로 뭐 나오라는데, 나 중석에 이제 사표도 안 내고 토요일날 오후에 갔거든요. 시험 치고 또 밤에 내려와 월요일날 출근하고 그랬는데, 근데 가게 되니 할 수 없이 이제 중석에 사표 내고 3월 7일날이 월요일이에요. 토요일날이 이제 산동에서 보따리 잡아가지고, 내가 산동에 있을 때 결혼을 했거든요. 그 결혼을 했으니까, 그래 이제 올라와가지고, 올라와서 이제 월요일날이 3월 7일이 월요일, 그 이제 첫 출근, 입사식을 하라 그랬어요. 그 입사식을 했는데, 아침 아마 한 11시쯤 했을까요? 그때 뭐 지금까지 뭐 사원들 뭐 이런 게 아니고, 그냥 그때 사장실에 앉아 계시고, 회의실 같은 게 있더라고요. 요만한 회의실에 탁자에 쭉 앉았는데, 그 신입사원 6명이 가있더니, 우리는 앉아서 써서 인사 마라 그러더니, 조금 하더니 총무에서 회사 분식 이렇게 금명금수 지내라든가, 그거 설명해주고, 맨맛 해주고, 행식성에 입사하고, 그래가 그냥 중역들을 소개해주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물론 그 전에 우리 소개를 또 총무부장 사장한테 하고, 그랬더니, 그러고 내려갔는데, 금방 총무부에서 연락 오기를 한영에 한다고, 12시에 한영에 같이 나가니까, 나가지 말고 있으라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그때 끝났더니 나갈 생각도 안 하고, 정해주는 자리도 거기서 우두구에 있는데, 그리 갔어요. 물론 우리가 12시에 가니까 한 11시 반, 바로 그리 갔죠. 가는데, 지금 이제 소공동에 대한항공이 있는데, 그때가 국제구릴이라 그래가지고, 아주 서울의 유일한 양식점이었었어요. 그 조선호텔하고 반도호텔, 반도가 나중에 롯데가 됐는데, 그 유일한, 근데, 그게 국제구릴이라 그래가지고, 건물 2층에 아주 양식을 정말 잘했어요. 우리, 특히 요새 어떨지 그때 생각에는 서울서 최고라 그랬어요. 그리고 나중에도 한참 동안 명예회장도 손님 오면 호텔 안 가면 꼭 거기를 갔었어요. 잘했어요. 그러니까 국조절에 가더라고요. 갔는데, 그러니까 이제 양식을 놓고 술을 한 잔 돌리더라고요. 술을 한 잔 먹고 있더니,
그 식사하고 이제 그랬더니 한 1시나 돼서 한 시간 밥을 먹었어요.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노래나 한번 듣지 하더라고요. 점심 때. 그 밥 잡수다가 다 먹고 이거 앉아서 누가 이제 나가나서 말해도 우리가 팍 걸어가 이래 했더니 그러지 말고 그 어떻게 노래나 한번 시력이나 한번 들어보자 그러더니 그래서 그냥 노래를 시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하는 노래를 하는 게 오후 4시에 끝났어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거기에 중력들도 나이 든 분은 가버리고 그 젊은 부장들하고 몇시가 나와 있었어요. 총무부장 물론해가지고 그때 현대에 죽었지만 그 총무부장이 아주 그냥 한량이었었어요. 욕도 잘하고 갈거라에 정말 그들에다 그 총무부장 가서 양반인데 이 양반이 막 사회를 보면서 교대로 노래시게 하는데 이제 그 다른 사람들은 학교 간 나오고 이제 임명되기도 나이는 내하고 비슷하지만 대학원 나왔어요. 그 학교 있다가 오고 했으니까 사람들이 수줍고 그렇게 했는데 나하고 박인규는 대구시청에서 그 토목 공사 감독을 해서 술을 얼마나 먹었겠어요. 나도 강산에서 배운 거 술밖에 없어. 술 자체는 못 먹는데 노는 걸 많이 배웠어요. 뭐 광산에서 그냥 매일 지르게 술이에요. 매일 지르게. 그 광산에서 술 먹는 거를 액담이지만 처음에 갔더니 그 술상이라고 뭐 시골 술상에 그 새끼들 다 있는 집에서 갖다 놓으면 앉으면 그 술 잘 먹는 사람이 이렇게 어느 정도로 하느냐면 그 일부말 와리바시를 하는데 나무 젓가락 술자리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젓가락을 안 열어요. 소주 딱 마시고 놓고 돌리고 딱 마시고 놓고 딱 놓고 소금 하나 딱 마시고 끝까지 그거를 상당히 가려고 알아요. 그 사람들 빨리 죽었어요. 내가 나와서 가 있는데 보고 오더라고요. 한 5년, 10년에 죽었어요. 그냥 두 사람이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 죽긴 빨리 죽는데 근데 그런 데서 내가 술 비우잖아. 그냥 안 먹을 수가 없어요. 막 갖다가 안기고 머리에 덮고 뭐 요새 이거 양반이라고 해요. 강산에서 거칠어요. 뭐 여기 막 나오고 날라가고 그래요. 그 술자리에서 뭐 또 싸우고 뭐 하는 건 그래 이제 우리는 그 말로 나는 좀 놀아봤거든요. 놀아봤고 이제 그런 데 가면 어느 힘에서 자신도 있어요. 여행 가도 많이 배웠고. 그래서 이제 술이 이제 엉거리다 보니까 맹회장 내가 보니까 그때 보니까 술이 시다했는데 막 신입사람들 잔드니까 다 받아먹었어요. 다 받아 마시고들이 좀 다 얼큰한가 봐요. 그러니까 현대거들이 기성 부장들도 내가 보니까 좀 얼큰한가 고 해가지고. 그래 나중에는 뭐 신입사람이 뭐 이것도 어울리었는데 잘 놀았어요. 뭐 한얘기가 아니고 그냥 그대로 그냥 그랬어요. 그러니까 4시 처음에까지 끝나가 술이 얼큰해가 들어왔어요. 그랬더니 나가지는 못하고 그래서 가만히 기다리더니 가라소리 하라고 기다리더니 5시가 돼도 퇴근을 안 시켜요. 그래서 이제 일하나 저러나고 있으니까 그 도면을 이만큼 가져오잖아요. 가져오더니 신입사들 앞에 하나씩 쭉 놓고 가잖아요. 하면서 이거 이제 바쁘니까 견적을 하라고 공사 견적을 하라고. 그 다른 사람 보는데 내 앞에 한 거는 그 미군 통신부대 그 경비망 경비 철저하게 경비치는 공사 그 공사 입찰을 해야 되는데 공사 견적을 하라는 거예요. 공사 견적 뭐 다른 거 기술적으로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거 딴 거 없어요. 위에 차 갖다 대놓고 도면에다가 하면 이제 가령 이제 전선길이 같은 거 전선이 얼마 들었냐면 무슨 집이 뭐 여기서 보통 3m나 2m 나면 올라가는 거 내려가는 거 이런 걸 이제 이렇게 대고 진작해가지고 전선길이 제하고 하는데 철저하게 뭐 2000m다 3000m다 그게 둘리니까 이번 보고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해가지고 재료비 노임 다 뽑아가지고 공과대학교에 이익 넣어가지고 그래 입찰서 내야 되는데 그 입찰서예요. 바로 거기 뭐 그것도 아니고 바로 일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자하고 닦고 자 하나 하고 도매만 갖다 주고 시방서하고 갖다 주고 시방서는 물론 영어 시방서죠. 우리 그 짧은 영어에 영어 시방서가 다 읽어냅니까? 그 뭐 반 이상은 뜻도 모르고 레프나 다 그럴 거예요. 뜻도 모르고 그냥 그대로 했었어요. 하면 이게 적극적 낙찰이 된다고요.
우리가 잘 모르니까 값을 사기는 넣는 거예요. 네. 그 처음에 한 2개는 낙찰이 됐는데도 4개에다 신용을 안 해요. 그 견적하는 실세비다 이 정도로 안 하는 거예요. 그 나중에 조금만 하다가는 이제 이 재미공사 단독으로 내가 좀 따고 했는데 그래 하는 일을 밤 10시가 되니까 가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가는데 이제 그냥은 안 보내고 차를 내주더라고요. 차를 집차, 네. 옛날 포로 집차 있잖아요. 그렇게 집차 해가지고 이제 우리는 청파동에 이제 다행히 중력 두 분하고 자재부장하고 내하고 하나는 가로동 사고 나는 청파동, 우리 셋은 청파동 살았어요. 중력 두 분은 숙명여대 앞에 있고 나는 바로 그 가로동 파주로 그 자리 앞에 있고 자재부장은 그 길 건너에 서고 그 네 사람이 집차를 주면 그걸 가지고 이제 순반대로 내려주고 그렇게 갑니다. 그렇게 하는 출퇴근을 3개월 동안을 일요일이고 토요일이고 아무 관계 없어요. 그냥 새벽에 집차가 데리러 와요. 차를 보냅니다. 네. 내 때문에 보내는 것도 아니고 중력도 2분이 거기 네. 계시니까 그때 상무들이더라고요. 네. 그 상무들 2분이 계시니까 그 양반이 오는데 우리를 태워주는 거예요. 내 분하게 다른 데 다 그렇게 하면 패디를 봐가지고 오라 네. 그랬나 봐요. 그러니까 집에서 그냥 6시 반에 나가야 돼요. 그래서 가다가 중류들 태워가면 8시 전에 사무실에 가 있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시작하는 게 점심때가 되면 그 맹동에 하동간 맹동에 그 하딜간 그래 3호점이라는 데가 있어요. 3호점 하딜간인데 매일 입어서 낮에 곰탕 먹고 먹긴 잘 먹어서 잘 먹은 게 그렇게 견적을 하고 있으면 정인영 네. 사장이 그때 저 부사장이었었는데 그 양반이 이렇게 우리 일하고 있으면 그때 돈으로 이게 탁탁 던져주고 간다고요. 바꿔봐라고. 예. 일요일에 나와서 견적하고 있으면. 근데 그게 뭐, 한 번 던져주면 그게 한 일주일, 낮에는 곰탕 먹고, 밤에는 불고기 먹고 해도 그 돈이 남아요. 예. 그때 그렇더라고요. 우리 대면 가거든요. 그래 하는 일을 꼭 3개월을 그냥 바게트 낮에 밥 먹으러 가는 외에는 정말 하늘을 못 봤어요. 그렇게 했어요. 했는데, 여기 보면 뭐 조직 문제가 나오던데, 그래가지고 이제 그 입사직하고 그 다음날 출근하니까 자리를 주는데, 그것도 요만한 방이더라고요. 요만한 방에 그 기술부라 그러는데, 뭐 방에 기술부 간판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맨자 방에 기술부라는데 갔더니, 책상 이렇게 4개가, 요렇게 4개 앉았고, 요렇게 앉아가지고, 약간 큰져서 앉아서, 요렇게 딱 있는데 갔어요. 갔더니, 그때 이제 내가 혼자 시집사이고 기계는 그 정상근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그 양반이 이제 내보다가 3개월 전에 그 폐광방지가 있다가 그게 이제 그때 현대건설 건축품 같은 서점가 폐광방지가 있다고 한 사람이 내가 그 스카우트에 왔다 앉았고 장국진이라고 토목하는 양반은 그 우리가 KCA 공사를 많이 했으니까 그때 KCA 감독하던 양반이야. 네. 감독하던 양반이 현대 오겠다 그래가지고 감독하다가 거기 들어왔어요. 한양대학교 나오고, 이따 서울공대 나왔고, 또 토목에 나왔고. 건축은 자리는 만들어 놓긴 가면 이수림 회장을 만들어, 이수림 씨를 그때 가장 이수림 씨. 이수림 씨가 부장이구나. 부장 자리인데, 이수림 씨가 그 인천 독구에 소장으로 나가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자리만 있지 오지는 못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자리는 그냥 건축자는 비워놨는데 이따가 한 몇 달 있다가 문인재라고 해가지고 구조사 설계사무소에서 아주 베테랑에서 철골 전문가가 하나 건축으로 와서 앉았어요. 앉고 그 끝에 이제 내가 전기회가 앉아가지고 토목 건축 기계 전기 예. 딱 하나씩 그래 앉고 그 앞에 이제 전기 같으면 딱 가니까 전기 기술자라고 이종찬 씨라고 와세다 일본 와세다 나온 사람인데 나이 내보다가 한 10살은 선배더라고요. 근데 그 양반도 현장에 나가 있더라고요. 이수림 회장하고 같이 인천 독구 현장에 나가고 없고. 그러니까, 그 전기는 위에는 아무도 없고 나 하나밖에 없고, 기계도 그렇고, 토목은 이제 줄줄이 위에 있었어요. 이사 부장 전무까지가 다 토목하는 사람.
건축도 이제 두 분이나 계셨고. 그래서 그 방을 시작했는데, 3개월 만에 그냥 바깥에, 그것도 그냥 간 게 아니고, 인천에 무슨 현장 설명이 있다고 오라 그래서, 회사에서 차를 안 내주고, 그 사막 고속버스가 버스가 있었어요. 그 버스 타고 가라 그래서 우리가 여기 사막 고속버스를 타고 가는데, 오랜만에 버스 타고, 그때 경인 고속도로가 막 개통되기 전에 북일로 가는데, 막 호라가 며칠 있다가 고속도로 개통하더라고요. 그래, 그때 처음으로 3개월 만에 박은세상 봤어요. 거짓말 같은 얘기죠.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 신입사원 시작을 했어요. 그럼 이제 그 당시 이제 뭐 회사 분위기라든가 다 말씀. 처음에 일단은 그럼 부서는 기술부에 배치가 됐네요. 예, 그치, 그 기술부였어요. 예, 기술부인데, 이 기술부라는 게 이제 견적도 하지만, 내가 공사 따가지고, 그 다음에 실행예산을 만들어야 돼요. 공사를 땄으니까. 실행예산 만들고, 그때 이제 사장 결제까지 맡아가지고, 현장에다 예산을 보내줘야 돼요. 이제 그걸 예산을 내가 짜야 되고, 그 다음에는 또 이제 그 공사 관리를, 계약부서가 다 서울이니까, 또 이제 계약 끝에 거래선을, 다른 데는 토목 건축은 다 있는데, 기계하고 전기는 거래선을 우리가 이제 직접 안 할 수가 없었어요. 위에서 봐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렇게 거래선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뭐, 다 봐한 거지, 다 봐한 거지. 이제 구술자가 처음 이제 현대건설 왔을 때는 큰 데서 그야말로 이제 한참 갈 그런 시점이에요. 막 클 때. 그 이후에 이제 큰 공사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거죠. 많았지. 근데 그랬는데, 이제 내가 얘기는 내가 고래 지나면서 손이 모자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소위 61년도에 5.16 나던 가을에 그 특채를 많이 했습니다. 특채를? 예. 그때 정기에도 이제 한 3명이 들어왔어요. 그 지금 이제 중정기 사장하고 유재환 사장, 그 다음에 현대건설 전부 다 그만두지만 자연점에 하나는 원자력 연구소에서 오고 해가지고 뭐 쟁쟁했어요. 쟁쟁해가지고 그래서 정기부도 이제 우리가 이제 사람이 늘어지고 그리고 그 다음에부터 해가지고 이제 많이 늘었습니다. 그저께 나는 이제 우애가 없는 덕분에 처음에 현대 와서 오니까 경력이 상호이라는 걸 인정을 하면서 금년을 안 정해줘요. 한 1년 반을 그냥 가불만 매일 해가지고 내 금년 얼마인지도 모르고 1년 반 동안? 1년 반, 그때도 한 4만 원 정도를 그냥 가불을 해갔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 갔더니 월급 정해지면서 가장이라는데 또 가장 월급이 없어요. 그냥 시커먼 가장으로 진급을 시키더라고요. 내가 비즈니스 가져갔어요. 그때 그냥 인상이 하나 있는데 이거는 내가 중고 오면서 그 엘리베이터로 갈 때 이제 쭉 이렇게 우리 인사진과 따라다닙니다. 이거하고 내가 이력사고가 따라다닙니다. 나는 이제 촬영 좀. 그리고 참고로 내가 배드리는데 그때 내가 그때 그래 받은 초봉이 이래 돼가지고 과장이 되니까 월급이 없어요. 그랬는데 그 이제 내 초봉이 이제 여기 5만 5천 원인데 요때가 68년에. 이게 부장돼 가지고 확실히 이게 나왔어요. 이제 부장돼 가지고. 아니 물론 아니 여기 초봉이 있었지. 여기 그 부장이죠. 부장 때부터 월급이 나왔어. 여기 있어. 그 전에는 이게 없네. 이게 내 금융 기록본이 없어요. 가불로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뭐 2년 넘었구만 오랫동안 그랬어요. 내 이력서가 그때 다니는 곳에 기회 들어가거든요. 재밌어요. 그럼 그때 공채하고 특채하고 어떤 차이점이 뭐죠? 특채는 경력 가오니까 경력 상으로 막 바로 현장 투입할 수 있죠. 바로 이제 뭐 면접만 보고 바로 투입한 거죠. 공채는 아무래도 그냥 시험을 회사에서 키우려면 돈 들지요. 잘 아시겠지만 신입사원 하나 만들어가지고 신입사원 하나가 결제 서류 하나 만들어서 1년은 배워야 된다고요. 그 문장 하나 제대로 못 만든다고요. 현장은 말할 것도 없고, 앞만 못 알기도 3개월은 가르쳐야 되고, 그래서 혼자서 자기 일 맡아가지고 하려고 그러면 최소한도 1년 걸려요. 그 기업에서 보통 책임자 해가지고 그 주인까지, 대리까지 만드는데 돈 많이 들어가요. 3년 이상 들어가니까. 요새 하면 몇억 들어가는 2억 들어가요. 계산해보면.
아까 그 이제 입사 첫날 예. 이제 창업자하고 이제 식사를 가셔가지고 뭐 술 먹고 놀다가 들어와서 또 일을 하고 그때 느낌이 창업자를 바라봤을 때 그 느낌 좀 어땠습니까? 첫날부터 이제 그렇게 술을 먹고 나중에 또 일까지 시키고 뭐 느낌보다가 아니 그냥 아무것도 없고 나는 뭐 사장이 저런 것이 뭐 그런 것도 없어요. 아, 멋지다 생각했어요. 우리끼리 멋쟁이라 그랬어요. 예. 멋쟁이라 그랬어요. 그럼 아까 제 말했던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국내 사업이라든가 해외 사업, 해외 건설 일 많았죠. 그때 뭐 그때 우리가 그 고무렵에 내 들어가서 바로 돼가지고 제일 많아진 게 그 또 하나가 이 정맹 회장이 물론 열심히 일했지만 내 분야에서 다 그러는데 운도나 타고 나온 사람입니다. 그게 이제 얘기 듣기에 고령교 같은 그렇게 어려운 데서 삐뚤치고 망하다시피 해가지고 겨우 이제 부산에 그 미군부도 공사해가지고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 유엔은 묘지부터 시작해가지고 주둔군 천막 짓고 해가지고 부산 이제 돈연벌이 올라와가지고 부산 돈 많이 벌어서 올라와가지고 그때 겨우 이제 할 때잖아요. 그래서 미군 공사가 그때 참 많이 나왔어요. 근데 하나 좋은 게 이 환율이 환율이 그냥 입찰 때 가려면 200원, 200원 하던 게 나중에 한 두 달 있다가 우리 기성고 돈 받으러 가면 그게 250, 270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공사 막말로 좀 밑가던 것도요. 자재값, 그때 인프레가 심했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 미군공사 견적하면서 인프레 미리 뭐 이런 거 없었어요. 그럼 너가 알아야 하고 공사 기간만 알려주고 알아라 그랬지. 그러니까 없었는데도 그게 다 돈 남기는 게 공사 자체보다가 환율이 어떤 거는 막 공사 끝나고 나면 그냥 뭐 30% 40% 올라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미군공사 현금 아닙니까? 수표라는 게 없으니까 현금으로 돈 막 받아들이니까 회사는 그때 참 넉넉했어요. 그리고 일도 참 많이 많았어요. 그래서 내가 현대 와서 처음에 이제 있으면서 관계한 게 미군공사를 이제 비행장에 이제 오산, 군산, 대구, 수원 다 했어요. 우리가 비행장을 보기나 해서 그때까지 뭐 외국을 그걸 탔다고 많이 다니봐기로 했어요. 근데 배워가면서 그러니까 보면서 그 감독한테 일 배워가면서 이래가 돈 받고 그랬어요. 몇 분 아이가 다 그랬어요. 미국공사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많았고 또 그 다음에 이제 그 정부가 61년 5.16 결병 끝나고 바로 이제 그 우리나라 경제계획 제1차 경제계획이 61년도에 돼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61년부터 하고 그다음에 66년도에 가서 2년 동안 그러니까 그 60년에서 80년 초반, 80년 중반, 85년 정도까지가 그 정말 건설 물량이 많았어요. 뭐 정말 일 넘쳤어요. 그때 이제 발전소를 또 내가 그 처음부터 관여를 했는데 그 내가 자꾸 얘기지만 제가 그때 우리나라의 발전소라고는 하천 발전소 3만 킬로, 3만 킬로 여기 우리 동해 다닙니다. 하나밖에 없었어요. 없고 그 발전소가 이제 되니까 증설을 하자니 이래가지고 나중에 하천 발전소가 2호, 3호, 4호기까지 아마 지금 있을 거예요. 4호기까지 했죠. 그 다음에 하천서 한강 따라 내려오면 청평이 있어요. 그 청평 바로 위에 이암이라는 데가 있어요. 조그만한 2만 킬로밖에 이암 수력 발전소. 그 다음에 이제 내려와서 청평 수력 발전소. 그 다음에 팔당 수력 발전소 해가지고 그 한강계 발전소가 한 2년 사이에 그냥 올라가지고 그 우리나라가 해방될 때 전력량이 몇 만 킬로였어요. 뭐. 그게 그때 100만 킬로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 발전이 이제 되고 전기가 이제 제대로 되니까 점점 이제 공사가 많아지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그 경제계 오기는 계획이 들어가니까 세면도 공장 생기지요. 또 정유 공장 생기지요. 뭐 이제 포수고는 조금 뒤지만 그러니까 그래서 그 2차 산업들이 굉장히 많이 생겼어요. 생기고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미군공사 아까 얘기했지만 그런 식으로 미군공사가 나오죠. 그다음에 한전에 또 그
공사가 참 많았습니다만 참 인상적인 것은 우리나라가 65년도까지 64년도까지 전화율이 전기 들어가는 게 네. 87%밖에 안 됐어요. 나머지 13%가 전기 없이 살았어요. 네. 근데 내가 그때 놀란 것은 다른 거는 모르지만 우리나라 5군단, 2군단이 어디냐면 2군단은 그 포천구 쪽입니다. 네. 5군단이 포천 그에서 이북 쪽입니다. 네. 우리 쪽이고 그다음에 2군단이 대구에서 지금 진주 쪽으로 나가는 네. 2군단이 있고 한데 군사부대 전기가 하나도 없어요. 군단 본부 빼고는 사단단 내려가면 부대에는 전기가 없어요. 전부 발전기 들려요. 그랬어요. 그걸 이제 국방부 건설본부라는 게 발전이 돼가지고 그거부터 하자 그래가지고 우리가 한 4년 사이에 주로 현대건설이 그냥 이 소위 수익이 하다시피 해가 독점하다시피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 68년도까지 70년 전에 전화율이 98% 됐어요. 통신은 말할 것도 없고 네. 통신은 훨씬 뒤에 됐고 지금 우리나라가 거의 100% 아닙니까? 네. 그게 이제 다 전기 켜고 하는 게 얼마 안 돼요. 그래 언제 심지어 박 대통령이 그 시골에 외kan짜리 초가집 하나가 있어도 거기 전기를 넣어주라고 했으니까 거기에 초가집 하나에 전기 주기 위해서 전부터를 몇 개 쌓아가지고 줄을 끌고 해줬어요. 그래 그거 해가지고 그래 또 그다음에 이제 울산으로 얘기하면 뭐 울산에 한기 것들부터 또 그다음에 그 동해 발주 공장 뭐 수없이 많았어요. 울산 지역도 그래 하고 해가지고 현대뿐 아니고 나라 전체가 한참 부양이 될 때고 현대는 말할 수 없이 좋은 데 있었어요. 그럼 그 당시 지금 대부분 어떤 전기 어떤 그런 작업들은 현대건설의 수익이하고도 다 한 건가요? 예, 하고 수익 이야기 아니죠. 입찰 보는 건데. 입찰 보는데. 다른 사람 할 사람이 없었어요. 예. 그리고 송년솔로 같은 거 발전, 온열력 발전소까지 포함해가지고 지금은 모르겠어요. 내가 회사에 있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발전소의 60%를 현대가 했어요. 그 나중에 이제 원자료가 많이 딴 데 넘어갔죠. 동아에다가 대우에다가 뭐 지금 삼성까지 넘어갔으니까. 근데 아니 60% 이렇게